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지금 현재도 지금 계속 확진자가 이렇게 장기 요양 노인 요양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거의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에 정말 예방에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분야입니다. 우리 인천 사랑노인요양원의 이은주 원장님께서 우리 동료들의 이야기 이렇게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앞서 소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는 아직 진행 중이어서 이렇게 나와서 사례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코로나가 심각해도 운영을 중단할 수 없는 요양원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간의 경과를 정리하면서 앞으로 또 진행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제가 제목을 코로나19 살아내기 아직도 진행형이어서 하여튼 그동안 어떻게 상황별로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염의 그 요인들을 찾아내서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면회 및 외부인 차단의 외부인 출입 제한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1월 23일 날 면회 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바로 딱 문을 걸어 잠그기는 우리 어르신들의 일상에 가족들의 면회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삶의 활력소이기 때문에 그걸 딱 문을 걸어 잠그기는 좀 조심스러워서 1월 13일 날 일단 면회 시 유의사항에 관한 안내문을 보호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소규모로 단시간 면회를 진행해 줄 것에 대한 당부를 했고요. 1월 28일 날 그러니까 1월 23일, 24일 요때쯤 코로나19의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올라가면서 전국의 확진자가 4명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적은 인원인데 그때는 굉장히 사실은 심각하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면회 시 유의사항을 2차 발송했습니다. 이때도 면회를 완전히 제한하지는 못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면회를 하시도록 그렇게 보호자에게 안내문을 보냈고요. 저희가 이 단계에서 이미 보호자를 제외한 외부인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나 뭐 외부 강사들의 출입은 다 전면 중단된 상태였고요. 저희가 이제 전면적으로 면회를 금지한 것은 2월 7일 날 이때 인천 송도 아울렛이 확진자의 이동 경로에 포함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지역으로 코로나가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날부로 면회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면회는 금지된 상태에서 지냈는데 인천시에서는 이제 어버이날을 지나서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한시적 면회 허용 지침을 내렸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태원 클럽발 지역사회 감염이 인천에 굉장히 심각하게 확산되면서 이때 면회는 다시 진행되지 못했고요. 지금 현재 7월 2일 날 중앙대책본부에서 비접촉 면회 허용이 발표되면서 지금 이제 사전 예약제로 해서 면회를 일부 진행하고 있고 이제 저희도 지금 예약을 받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역물품 관련한 대응책입니다. 방역물품에 대한 기본 원칙은 저는 충분히 확보해서 기관에서 무조건 지급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제가 코로나 터지자마자 2월 5일 날 딱 그 요양원 입구에다 마스크 갖다 놓고 공지사항을 낸 거예요. 자, 퇴근할 때 2개씩 가져가세요. 하나는 퇴근용으로 하나는 내일 출근용으로. 그렇게 해서 직원들을 감염 확산의 경로로부터 보호해야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중단했습니다.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저기 보내는 데서 마스크 값이 계속 환불되면서 출퇴근용 지원은 중단했고요. 그 대신 원내에서 쓰는 마스크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직원들에게 1인 1매 덴탈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무 중에 오염이 되면 다시 교체해주고 있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가는 이제 외근 시에는 KF94를 어르신과 동행하는 직원들에게 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뒤에서 감염 예방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직원들이 그러니까 오염된 마스크
그러니까 혹시나 출근길에 마스크가 오염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출근할 때 쓰고 온 마스크는 요양원 입구에서 벗고 원내에서 지급한 덴탈 마스크로 교체해서 하고 있고요. 제가 이때 하도 마스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제가 말할 수 있는 5만 대다가는 생활시설의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를 지급해라는 것을 계속 건의했고요. 지금도 저희는 이제 요양원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공단으로부터 수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예, 수입이 들어오면 지금도 일정량의 마스크를 구입해서 비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앞에서도 이제 생활시설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월 초에 다른 지역에서 생활시설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대해서 논의할 때 인천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직능 단체장들과 시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논의의 과정 중에 종사자의 권익보 그리고 시설의 준비 상황 여기서 시설의 준비 상황이라는 건 직원들이 2주간 시설에서 숙식을 할 경우에 안에 숙소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검토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격리 시행 시 지원 범위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진행하지 않고 안심보호 강화 조치를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민간이 협력해서 진행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안심보호 강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시에서 마스크를 생활시설에 우선 지원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져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안심보호 강화 지침에는 방역에 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지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3월 달부터 한 4번 정도 원내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했습니다. 제가 원내 지침을 만든 이유는 복지부에서 이제 지침이 나온 걸 그대로 게시하면 그냥 흔하디 흔한 인쇄물처럼 생각돼서 조금 간과할 수 있는 우려도 있고요. 또 이제 저희 요양원 같은 경우 4교대 근무로 합니다. 그러면 근무팀이 바뀌어도 똑같은 아주 기계적으로 감염에 관한 수칙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동선을 이렇게 다 나누어서 감염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3월 10일 날 처음 시행됐던 지침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근 시에 쓰고 온 마스크는 입구에서 제거하고 그 대신 마스크가 지금은 조금 구하기 쉬워졌지만 그때 워낙 구하기 어려울 때였으니까 직원들이 재사용하기를 원할 수 있어서 입구에 그 일회용 비닐을 비치해서 그건 자기 거는 넣고 원내에서 지급한 덴탈 마스크를 사용하는 걸로 했고요. 손소독 어르신들의 손소독 횟수 시간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발열 체크 직원들의 발열 체크 그다음에 청소를 하는 방법 청소할 때 업무 분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시 반에 전체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는 침대바를 닦고 누구는 바닥을 소독하고 누구는 엘리베이터를 닦고 이거를 딱 근무 조별로 명확하게 명시했고요. 직원 식사를 이때부터 일렬로 했고 제가 이제 식권을 판매하고 있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이것도 여러 사람 접촉하는 거기 때문에 식권도 없앴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동선을 세분화해서 곳곳에 소독제와 소독수를 비치했습니다. 예를 들면 입구에 손소독제와 소독수가 있으면 손을 닦고 몸에 그것을 뿌리고 들어오고요. 엘리베이터 앞에 또 엘리베이터 안에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마다 닦고 소독하고 나올 수 있도록 했고요. 배식대 식당의 배식대 앞 그다음에 식당 그 사인하는 그 명부 앞 이런데 구석구석에 손소독제를 비치해서 도대체 너무 눈에 띄어서 안 닦을 수 없게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감염 관리하고 있습니다. 3월 25일 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수칙이 진행되면서 공동 수건 사용을 금지했고요. 핸드 타올로 다 종이 타올로 다 교체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직원들 휴게실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원발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그 학생들이 많이 다녀서 인천에서 한
1,500명 정도 그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전수 코로나 검사를 했던 그 건물이 저희 요양원 인근에 있어서 그때 이제 조금 더 강화된 그 수칙을 만들었고요. 사실은 이때부터 만약에 내가 증상이 없는 감염자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요양원 안에 확산을 예방할까라는 전제로 진행해서 저희가 일렬 식사를 하는데 의자를 이렇게 쫙 놔두니까 한 칸씩 띄고 앉으라 해도 직원들이 자꾸 무심결에 앉게 되니까 이건 제가 강압적으로 한 거 아니고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의자를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한 식탁에 한 명만 앉게 하고 식탁마다 다 그 소독수를 비치해서 자기가 먹은 식탁은 바로 소독하고 나오도록 했습니다. 5월 29일 날 안타깝게도 인천에 있는 요양원에 확진자가 발생됐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더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게 돼서요. 정말로 어떻게 하면 만약에 내가 확진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라는 걸로 다시 직원들의 동선을 세분화해서 지침을 다시 시행했고요. 요양원에서 이제 그 목욕을 할 때 어르신 습한 공간에서 어르신과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 좀 심각할 때는 비말 차단 캡까지 직원들이 그러니까 마스크 위에 비말 차단 캡까지 착용하고 어르신들 목욕 서비스를 진행했고 끝나고 나면 마스크는 바로 교체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확진자가 나온 요양원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화재 대비 훈련처럼 만약에 우리 요양원에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비상 근무조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전원에 대한 기록지를 준비했습니다. 어르신의 투약 기록, 뭐 그동안 어떤 특이 사항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원 기록지를 준비했고요. 만약에 격리될 때에 대비해서 방역물품이나 생필품의 일정량을 확보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진행하면서 마음이 되게 무거웠는데요. 만약 해보고 나니까 확진자가 발생하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겠구나 해서 사실은 이거를 한번 해보고 나서 조금 더 비장하게 우리 직원들이랑 일했던 것 같고요. 3월 13일부터 저희는 종사자 1일 동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청에서 이 공문이 내려왔을 때 공문상에는 이거를 종사자들을 기록해서 매일 시설장이 취합하고 있어라. 매일 이거를 갖고 있어라 라는 게 와서 이게 막 인권 침해다 이거를 인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제 관할 구청에 항의하기도 했고 제가 일단 되게 먼저 반발했는데 일부 직원들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동선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각자 기록하고 각자 보관하고 있다 만약의 경우에만 취합한다는 전제로 지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면회와 외부 강사 중지 등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무료하시고 답답해하시는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좀 인지 기능이 있는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욕구 조사를 실시해서 식단 편성이나 뭐 자체 프로그램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들이 이제 면회 못 오시니까 이렇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간식은 드리지만 보호자들이 이렇게 갖다 드리는 간식이 중단돼서 저희가 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식을 드릴 땐 접시에 담아서 드리는데 저희가 이렇게 비닐팩에 포장해서 드려요. 그래서 가족들이 갖고 온 것처럼 꽁치고 드시라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면회가 중단돼서 궁금한 보호자들을 위해서 영상통화나 사진 및 동영상 전송하고 있고 뭐 전화는 수시로 연결하고 있고요. 어버이날도 비대면 참여를 이렇게 오픈해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했고 제가 혹시라도 모르는 감염의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어버이날도 저희는 노래를 CD로 틀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CD로 틀고 그 CD로 사실은 어버이날 노래가 나오니까 요양원에서는 어버이날 행사가 제일 큰 행사인데 되게 서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어쨌거나 이 스트레스는 말로 못합니다. 내가 감염의 경로가 될까봐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전전긍긍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뭐 어떤 보상 좀 지원을 할까 해서 초기에는 뭐 피자도 돌리고 떡도 돌리고 그냥 간식이라도 많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휴게 시간 이외에 직원들이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것도 불안해서 이제는 또 간식 지원은 못 하고 있고요. 이제 점심 시간에 조금씩 특별 간식을 제공하고 있고 비정기적으로 출퇴근용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렇게 대처해 오면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일단 7월 2일부터 비접촉 면회가 허용되기는 하는데 보호자와 어르신과만 비접촉인 거지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또 보호자들을 만나야 돼서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염려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면회 금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저도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가족과 이 어르신을 이렇게 차단하는 게 맞나? 이 방법뿐이 없나? 이런 고민을 현장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너무 요양원이 외부와 차단돼 있다 보니까 뭐 노인 학대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요양원의 너무 운영 편의를 위해서 그냥 차단해 버리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뭐 이해는 하는데 좀 아쉬움도 있고요. 현장에서도 좀 더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요양원에 대한 이 생활 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비접촉 서비스를 전혀 할 수 없는 요양원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다인실 단체 활동 이걸로 인해서 감염 확산을 피할 수 없는 구조여서 가능하면 그 그룹의 규모를 줄이고 1대1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희 요양원은 5층의 구조인데 4층에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이 4층에서 물리치료를 진행하면 또 층간 어르신이 겹쳐서 혹시라도 뭐 전파가 될까봐 지금 현재는 물리치료실도 운영하지 않고 물리치료사가 어르신 방으로 직접 가서 1대1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공동모금의 활동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사실 어려울 때 뭐 공동모금회나 협의회나 또 지자체에서 많이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 어쨌거나 이번 기회를 이번 이 상황을 기회로 재난 상황 시 후원물품 배분의 컨트롤 타워가 조금 더 그런 기능들이 아까 이제 뭐 우선 필요한 곳에 우선 지원하는 이런 기능들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기관에서도 우선 필요한 곳에 내가 확보하고 있는 물량을 조금 나누어 쓰는 뭐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마스크 못 구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 그렇게 나누어준 원장님들 계셨고 저도 일정량이 확보된 다음에 또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확진자 발생 시설의 운영 체계를 위한 지원은 누구의 몫인가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이 코호트 격리를 하는 것은 1인실로 이제 다 어르신들을 이렇게 분산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감염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감염원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지역사회로 나오는 것을 막는 기능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진자 발생한 시설이 감염 예방 수칙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사회적인 낙인보다는 이 시설이 코호트 격리를 잘 진행해서 더 이상의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일회용품 사용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또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14일 단위로 생활을 끊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제 자가 격리 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코로나 의심 증상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데요. 늘 너무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14일 이내에 내 생활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이상이 없었으면 나도 안전하고 우리 어르신도 안전하고 우리 가족도 안전하겠구나 이런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광주 지역에 또 어려운 상황이 돼서 확진자 발생해서 또 이렇게 코호트 격리 들어간 시설들이 있는데 코호트 격리 중인 기관의 14일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14일씩 14일씩 안전하게 살아서 이 어려운 상황을 무탈하게 다 지나가기를 기원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한 우리 노인 요양 시설에서 정말로 어떻게 이 코로나19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 오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정말로 하나로 모아져서 정말로 우리가 전 세계에서 노인 장기 요양 시설, 노인 요양원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은 비율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K 방역의 가장 성공적인 현장이 노인 요양원이 아니었나 이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 봅니다.